네, 반갑습니다. 스킬 왕제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7일 날 게임입니다. 예, 율리 님 대 무쏘 님. 율리는 이번 게임에 아마 첫 신입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당시에 게임했던 것 같습니다. 무쏘 님의 초보 뱅킹으로 시작됐고요. 과연 율리님이 어떤 모습을 할 때, 예전에 젊으실 때는 한 700점까지 치셨다고. 최근에 이제 실전 게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수지를 한 단계 내려서 칩니다. 자주 저희들 동호회 나오시다 보면 이제 또 700점 레벨에 가실 거라 봅니다. 왜냐면은 선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700점이 되시는데, 이제 감각적인 부분, 약간 힘 조절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동호회 자주 나오시면서 보완되시면 뭐 700점 그만 가시라고 보고, 아무래도 이제 연륜이 있으시니까 구력도 많으시고 하시니까 빨리 회복되시라고 봅니다. 지금 선관을 보시면 그냥 일반 500점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오늘은 어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스킬 황제 4구 당구 동호회 대구 경북권 경상권역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습니다. 지금 여성 회원분도 계시고요. 연령대는 아주 다양합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 풍부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 3회 운영하고 있거든요. 평일날은 목요일, 그 다음에 주말 토일 3일간 정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하고 싶으신 날짜에 얼마든지 참여하시면 되고, 세 분 다 참여하시면 좋겠고, 세 분 다 참여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참여도가 많은 실전 게임과 연습을 통해서 혼자 계속 연습하시는 것보다 또 이 연습했던 걸 실전에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점자일수록 연습량이 많아야 되고요. 제가 고점자일수록 실전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2000점 고수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00 이하의 저점자분들은 보통 실전과 연습을요 한 2대8, 3대7 정도, 연습이 70%, 80%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400, 한 500 이상의 고득점자의 분은 실전 게임을 한 7대3 정도로, 실전을 7, 연습을 한 3, 이렇게 보통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이게 100%일 일은 없겠죠. 100%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저 역시도 평일날 이틀에서 3일 정도 훈련하고 주말에 게임을 한번 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30% 정도 실전을 하시는 거죠. 평일날 했던 연습을 이제 주말에 이제 실전 경험을 한번 응용을 해봅니다. 과연 제가 연습했던 대로 되는지. 수많은 배치들을 연습해보지만 실전에서 똑같은 배치가 나올 일은 만무하고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나머지 9가지는 응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치는 결국 실전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치시는 분들은 제 말을 100%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제 말을. 테이블 상태, 그 다음에 공 상태, 하우스 큐를 쓴다면 하우스 큐의 상태, 이런 것들, 그 다음 온도, 습도, 실내 온도가 더운지 차가운지, 그 다음에 대리석 밑에 대리석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오전 날씨가 궂은 날씨인지 맑은 날씨인지, 이런 여러가지 환경이 그날의 컨디션을 많이 좌우합니다. 물론 본인의 컨디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피곤하다 이러면 공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다는 게 피곤하다는 걸 근육학으로 말씀드리면, 근육이 피곤하다는 얘기, 근육에 젖산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근육 속에 젖산이 많이 쌓여. 이 젖산이라는 게 저희들 피로물질입니다. 피로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젖산인데, 이 젖산이 근육에 많이 뭉쳐 있으면 본인이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뇌에서 인지를 해주죠. 당신은 피곤합니다 라고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늘 피곤한데 라고 느낍니다. 그게 다 근육 피로량입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멘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근육학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한 날은요, 이 근육에 젖산이 많이 분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자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샷이 잘 안 나와요. 본인도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피곤한 날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당구를 삼가하시는 게 좋고, 이기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연습량이 너무 많아도 피곤하겠죠. 그래서 동호회도 나오면은 뭐 10시간씩 게임 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제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반에 칠 때랑 나중에 집에 가기 2-3시간 전에 게임을 양상을 보면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자기 샷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조건이 맞아야 자기 샷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 또 피곤하면 잘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의 얘기죠. 자, 드디어 무쏘님이 찬스를 잡았네요. 자, 요거를 이제 요렇게 아도 빼기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아도 빼기. 제가 댓글에 이제 이 마우스가, 이게 제가 마우스가, 저는 마우스지만 실제 녹화되고 난 다음 영상을 보면 아도를 빼죠. 이렇게 여기에 지금 노란색 공으로 보이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우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선이 집중되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정신이 산만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달리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옮김으로 해서 이 마우스 쪽으로 시선이 오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꾸 단점만 지적하지 마시고 장점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맛은 조금 아쉽죠. 자, 뭐 하이런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습니다만 계속 게임을 지켜봐야죠. 아직 4인밖에 안 되고. 요런 힘 조절, 그죠? 요런 힘 조절이 이제 이분이 이제 본인이 치시는 구장에서와 이 테이블 양상이 다르기, 이 테이블 잘 안 굴러요. 이 테이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힘 조절에 의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를 끌어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그림은. 근데 득점에 실패하면서 그림이 망가졌죠. 오히려 상대한테 기회를 줍니다만, 이 옆돌리기 치기는 글쎄요, 조금 두께의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득점은 했습니다만 원하던 그림은 아니죠, 이게. 그러면 이제 다음번엔 또 난구성이 오고, 이렇게 또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먼 각, 여기는 짧고 여기 먼 각에서는 입사 반사각에 대한 실수를 강하게 됩니다. 이건 1득점을 위한 바라담하고요. 여기서가 중요하죠. 뒤돌리기 치기 칠 것이냐 아니면 앞돌리기 치기, 요 흰 공을 빼면은 이 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공이 지금 가려져 있으니까 이 공을 선택하는데, 자, 이렇게 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역회전을 주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하시다가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면, 그렇죠. 근데 약했네요, 이 공이. 조금 더 자신있게 치셔도 이렇게 빠지는 거, 물론 강하게 치면 또 분리가 커지면서 또 이게 디펜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두께를 할지라도 좀 내공이 강하면 분리가 커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약하게 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수죠. 자, 이게 또 디펜스가 되나요? 자, 이렇게 상대가 이런 디펜스 스공을 주게 되면 아무리 고득점자라 할지라도 이닝수가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하이런도 6점, 8점 그렇게 높진 않고요. 에버도 지금 2점대이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500점들은 에버가 최소 3점대는 넘어가야 되죠. 3.5점, 4점대를 받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자, 이것도 발화가 되면서 세월치기인데 이 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두꺼워도 키스가 났죠. 키스를 살짝 내면서 득점을 했는데 또 뒷공이 어려워요. 자, 이게 난구는 연말에 3번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던 적이 있던데 제 얘기입니다만 3번 풀면 난구가 풀립니다. 물론 한 번만에 풀면 뭐 실력이겠지만 그죠? 자, 이런 공이 500점 윤리님은 어떻게 치시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과연 이쪽으로 칠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칠까요? 여러분, 이쪽을 쳤어요. 자, 이런 공은 득점을 했다 손 치더라도 물론 득점했으면 괜찮았겠네요. 그죠? 자, 이분의 무소님한테 기회입니다. 그걸 바로 끌어치면 왔다 갔다 하겠죠. 물론 이게 얇으면 안 돼요. 약간 50%보단 두꺼워야 될 것 같습니다. 두꺼워야지만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 적고가 키스가 나면서 많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 이 마우스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제 마우스를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긁어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하기 위해서 이 마우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양해해 주셔야지. 그런 지적해 주시는 분보다 훨씬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아도 빼놓은 기술 보십시오. 약간의 허공서리 패턴인데 요공이 다소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치기도 잘 하시죠. 약간 약해요. 이런 테이블에 아직까지 100% 적응을 못했다는 증거죠. 자, 일자 패턴 만들어 보십시오. 다시 끌어치기 패턴. 그쵸? 자, 다시 요 공을 끌어칠까요? 요 공을 칠까요? 요 공을 역회전을 주고 끌어치기에는 다소 에러가 있는데 억각마세를 치면은 좋은데 문제는 너무 강하면 이 공이 튀어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투 쿠션으로 아도를 빼고 공이 안 굴러요. 공이 안 굴러. 실수했죠. 이게 충분히 원래는 득점을 해야 되는 공인데 여기 테이블에 지금 100%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이런 공들이 이제 다득점을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자, 다행입니다. 자, 이것도 어렵죠. 이거는 마세를 완전 세워서 85도로 세워서 이렇게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눕혀도 이거는 니꾸가 납니다. 투터치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눕히면 안 됩니다. 좀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되거든요. 물론 니꾸가 아니다 하더라도 상대로 하여금 니꾸에 대한 어떤 생각을 유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마세를 쳐도 뒷공이 어려웠네, 그죠? 일단 뭐 점수 때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무슨님이 절대 밀리지 않고 이 공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공은 아니죠. 뭐 물론 1득점을 하겠죠. 어떻게든 뭐 이렇게 득점하는 방법도 좋겠네요. 한 15% 정도 쳐서 그죠? 이렇게 오면 스핀을 없애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스핀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잘 쳤죠. 이런 거 보면 감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방수가 좋지 않은 공이거든요. 근데 입사반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렇게 실수를 없애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 공을 1로 보낸다는 거는 잘하셨지만 다소 힘 조절에 실패하면서 두께가 얇다 보니까 이까지 올라갈 힘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고득점자와 저득점자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이게 아주 어렵게 득점을 이어갈 것이냐 쉽게 득점을 이어갈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자, 이게 안으로 걸리나요? 괜찮네요. 자, 계속 후속 배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배치가 계속 나오죠. 이것도 두께 조절과 입사 반사격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조금 더 강하게 밀어주면 좋았던 공일 수도 있는데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데려가는 거. 이런 게 능력치죠. 역회전을 줄 것이냐, 보내주는 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공이 따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자, 아도 빼는 거 보십시오. 요걸 다시 또 이렇게, 그죠? 그렇죠. 예,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500은 아니겠죠? 짠 500. 여기서 아도를 빼고 나가야 되겠죠? 아, 세게 치나요? 아, 주게치기를 시전했네요. 근데 이건 진정한 의미의 주게치기는 아니다. 주게치기 응용 정도. 왜냐하면 공 한 개 반 이상 되면 주게치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게치기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주게치기는 아니라고 보죠. 우리 문일석 당구 TV의 문사부님께서는 안 그렇습니까, 사부님? 자, 일단 아도를 하나 빼고요. 요거를 끌어치기를 하겠죠? 끌어치면 이 공이 이렇게 가서 들어올 확률이 많나요? 아니면 장쿠션에 맞을까요? 장쿠션에 먼저 맞아야 되는데 단쿠션에 맞으니까 이렇게 오죠. 잠깐 위험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 공을 끌어칠까요? 여러분, 다시 끌어치면 이 공은 이렇게 맞을까요? 이렇게 맞을까요? 각도상 단쿠션에 맞겠죠. 그렇죠. 득점에 실패했네요. 자, 이러면 한번 쏴다줄 수 있는데 나쁘지 않네요. 하이런을 갱신하시고 아직 테이블에 적응하지 않은 것 치고는 뭐 평범합니다. 다음 판에 어떤 양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테이블 적응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무소님도 지금 다른 테이블 치시다 여기 왔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키스 샷을 이용한 내지는 키스를 보고 키스를 빼는 샷 쉽진 않았죠. 다소 무소님에게는 좀 애매한 공이 자꾸 가네요. 그죠? 키스가 나면서 자, 1적구가 요걸까요? 요걸까요? 가볍게. 그렇죠. 그 다음에 끌어치기 패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가볍게 쳐서 이 공이 약간 일직선상이 됐으면 요걸 끌어치기가 좋았죠. 자, 죽여치기 치고는 자꾸 1적구와 2적구와 수구 사이가 벌어지면서 아깝네요. 자, 이 공도 득점을 해서 이 공을 빵치기로 약간 튀어나오게 쳐야 됩니다. 정면을 치면 가다 놓게 되면 그 다음 공이 어려워요. 튀어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무소님도 상당한 구력이 이제 되시는 거죠. 1년 넘게 400을 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살 치면 안 되고 땅 쳐서 공을 빼야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참 아깝네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에게 어느 정도 빌미를 주는 겁니다. 이런 공이 멀리 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세게 쳐서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쫑이 났죠. 이걸 좀 돌렸어야 하면 여기 아도를 한 개 더 뺐을 거냐. 가볍게 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세워치기 갈 것 같습니다. 세워치기. 이 공이 이렇게 돌겠죠. 이건 너무 얇아요. 득점은 됐지만 그럼 그 다음에 또 발화가 되죠. 이걸 좀 두껍게 쳐서 이렇게 이 라인 선상으로 내려보냈어야 되는데 똑같이 쌍방울은 안 되더라도 조금 아쉽죠. 이런 세워치기 보십시오. 이런 세워치기는 고급 기술입니다.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가이거든요. 저는 억각의 세워치기는. 자, 계속 발화를 칩니다만 1, 2적구를 계속 모으려고 하는 어떤 발화죠. 단순 발화가 아니라 컴플렉스 발화입니다. 심플 발화가 아니고. 자, 이게 흐르나요? 여기서 살짝 흘러네요. 이렇게 갈 것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이런 미세함의 차이가 결국 자기 구장에서 치느냐 타구장에서 치느냐의 차이입니다. 탁 이게 잘 쳤네요.
역회전을 주면서 아우 아직도 스핀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조금 50% 정도만 쳐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올라오는데 노란 공이 좋습니다. 자, 이런 거는 박수 쳐야 되죠. 자, 요 다음이 문제입니다. 요 공이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도 살짝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공이 1적구가 될까요? 이 공이 1적구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키스볼을 치는 게 좋겠죠. 각도상. 키스볼인데 아쉽죠. 저런 공은 이게 먼 공이다 보니까 밀림이 형성되면서 두꺼워졌던 것 같아요. 좀 자기가 생각했던 두께보다. 역회전을 주면서 자, 과연 몇 이닝 안에 끝내는 것까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율리님이 늘 저한테 주장하기를 5이닝, 7이닝 안에 끝내야 자기 실력을 맨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됩니다. 5이닝, 7이닝은. 예. 그건 아주 짠다마들이 하는 거죠. 5이닝, 7이닝은 엄청 짠다마들이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10이닝 보시면 돼요. 10이닝. 10이닝. 알 빼는 게 10이닝이고요. 쿠션까지 감안한다면 10이닝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는 10이닝이 좀 짠담하다. 15이닝이 자기 담화수다 보시면 돼요. 20이닝 가면 진흙 남았는데 그게 점수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또 수비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닝수 길어지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치고 나갈 때는요. 시간도 빨리 걸리고 이닝수도 짧아요. 상대가 막 싸다 주는 공이 오고 이럴 경우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죠. 보편적으로 티키타카식으로 이 사람도 거의 자기 점수대로 치고 이 사람도 자기 점수 비슷하게 쿠션 들어간다. 이런 양상이 될 때는 상당히 오래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닝수도 또 뭐 둘 다 뭐 하이런을 막 고득점을 쳐서 가지 않다면은 보통 이닝수도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게 평균적인 15인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게임을 칠 때 어떤 게임은 뭐 6이닝, 7이닝 안에 뭐 R도 뭐 3, 4이닝이 끝날 때도 있는데 쿠션 치서 뭐 물론 쿠션 못 쳐서 10이닝 갈 때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떨 때는 R 수 빼는 것만 20이닝씩 하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상대 선수가 누구냐, 또 어떤 스타일이 저 사람이 수비 당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지 공격 당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고점자고 저점자고 치면 이닝수가 완전 원사이드하게 가지 않다면은 대부분이 또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바라다마를 많이 치는 분들하고 게임을 붙다 보면 벌어지는 공이 많이 와요. 벌어지는 공이 오면 모아치기에서 실수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닝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결코 뭐 이렇게 쳐서 그러니까 내용을 잘 봐야 돼. 내용, 당구 치는 내용, 뭐 득점을 실패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초이스를 했느냐 아니면 어떤 힘 조절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조금씩 빠지고 이러더라도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실력이 되는 거 이렇게 판단하지. 뭐 맨날 잘 치면 뭐합니까? 바라다만 열심히 쳐가지고 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그 사람의 점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혹자는 뭐 바라다마 잘 쳐도 뭐 고점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바라 할지라도 모아치기 바라냐 아니면 그냥 막 진짜 보이는 대로 막 치는 바라냐 또 달라지거든요. 바라라고 해서 다 같은 바라는 아니거든요. 자,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이에 벌써 하이런 또 똑같이 12점을 한 번 더 치면서 율리님이 하이런 12점 두 번 쳐서 24점을 쳤네요. 절반을 하이런을 두 번 나눠 쳐서 14이닝 안에 이제 쿠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점수는 충분하죠. 요런 게 이제 빈 쿠션 치는 게 자기 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 쿠션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입사 반사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데서 오는 실수죠. 500점들은 사실 저런 빈 쿠션 실수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테이블이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는 실수죠. 자, 무소님에게도 마지막 찬스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떡만 아니면 좋은데 지금 보는 거 보니까 떡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요리 뽑고 조리 뽑고 둘러봐도 떡. 요리 뽑고 조리 봐도 싫었다. 인절미. 자, 추석날 오늘은 추석 연휴가 지난 제가 첫날 녹음을 합니다. 땡맛에 아주 부드럽게 잘 쳤죠. 자, 닭이 모이를 쫓듯 콩 찍어서. 이런 맛새가 예전에 진짜 무소님 정말 잘 쳤거든요. 그래서 연습량이 다주 한동안 큐를 안 잡으면서 이런 거는 들어간 각도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마세를 끌어올렸어야 돼요. 그럼 내 공이 먼저 붙는 공이 먼저 맞고 이렇게 맞아도 되는 공이죠. 이렇게 치니까 오히려 더 맞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마세이는 들어가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자세 1번이고요. 그게 두께를 결정하기 때문에 2번이 큐 각도거든요. 3번이 스트로크. 이 세 가지만 된다면 마세이 아주 쉽습니다. 마세이 뭐 그까이 거. 제가 정말 마세이가 너무너무 보이고 싶어 서울에 갔던 사람인데 이제 마세이는 뭐 어지간하면 다치죠. 그리고 또 이 사구에서 화려하게 보는 게 또 마세이예요. 저도 쇼트 영상을 몇 개 찍었습니다만 이 사구에서 그 어떤 스트로크보다 멋있는 스트로크, 이게 바로 마세이 스트로크이거든요. 이런 아쉽네요. 조금 끌어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세이는 여러분들 250점만 돼도 마세이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요, 저희 동호회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200점, 250점이 고수분들하고 치면서 마세이를 막 찍어요. 네, 그거는 동네에서는 뭐 친구들하고 치니까 아무 상관없겠지만 이 동호회 모르는 사람들하고 칠 때는요, 꼭 예의상 고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큐를 세우면 저점자가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당구장에서 300 이하 마세이 금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300 이하라 하면 300은 마세이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300 이하, 이하는 포함돼요. 300도 원칙은 마세이 치면 안 돼요. 치고 싶으면 상대 고수한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세이 좀 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세이 좀 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큐를 좀 세우겠습니다. 다른 동호회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그 사람이 상대보다 오히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의를 갖추시더라고요. 상대 고수가 나이가 적고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도 자기가 저점자이기 때문에 큐 좀 세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저보다 저점자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다 마세이 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물론 저는 300까지 마세이를 못 쳤기 때문에 큐를 세운 적이 없어요. 300, 이제 400 올리기 전에 제가 마세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200점도 요즘은 150점도 마세이만 열심히 연습해서 마세이 잘 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친다 하더라도 꼭 고점자한테는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대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당구를 치면서 많은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의 중에 한 가지예요. 쓸데없는 뭐 큐 바닥에 찍으면 뭐 예의가 아니다, 뭐 파울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굿샷인가요? 나이스 샷, 떡입니다. 제가 잘 쳤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인데 다음 판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